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의 부자되기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도 저번에 전달드렸던 부동산 스터디의 탑 게시물 중에 하나인 부동산 아저씨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임대 아파트에 살아서 고민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셔서 직업 특성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부터 상상 이상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까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씨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3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이 부동산 아저씨한테 집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질문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부동산 아저씨는 매번 이 K씨에게 집을 왜 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K씨 반응은 한결같다고 합니다. 항상 알겠다 라고 답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주기적으로 상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도돌이표 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냐, 사람은 발전해야 한다.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디어도 중요한 것은 머물면 안 되고 날마다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씨가 이날도 똑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아저씨한테 조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해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봐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K씨의 한결같은 고민이 뭐냐, K씨는 이제 임대아파트 조그만 뭐 한 20평 초반 정도 되는 곳에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큰 아이가 4살이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 사는 게 뭐 좀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주눅드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K씨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단지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몇 단지는 민간 아파트, 몇 단지는 임대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단지 산다 하면은 임대 아파트인지 민간 아파트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사이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몇 단지 산다 하면은 금세 임대 아파트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K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요거를 느끼기 전에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상담을 부동산 아저씨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는 K씨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줬느냐, 이분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몸테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몸테크가 뭐죠? 고생을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 몸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가진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몸테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임대 아파트 보증금 6천만 원이 있으셨고 K씨가 여윳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아저씨가 원래 물건을 잘 찍어주지 않는데 K씨와의 특수한 인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해줬다고 해요. 그 당시 3년 전 시세가 매매가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전세가가 2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넣어서 이 집을 사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아파트를 전세를 껴서 사놓고 나머지 돈으로 월세를 살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줄여서 몸테크를 하더라도 이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돈을 모아서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이 집으로 실입주 해라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K씨의 반응은 어땠냐? 글쎄요,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가 2명이고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서 집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아저씨가 추천해 주신 곳은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아저씨와 K씨와의 상담은 별 성과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이 3년 전에 2억 5천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4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샀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K씨는 또 부동산 아저씨한테 2~3번 정도 더 상담을 요청해서 비슷한 매물을 또 추천해주고 또 했지만 결국에 아직까지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면서 근심은 더욱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K씨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었던 거고 힘든 거 빼고 좋은 것만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행동과 실천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K씨는 실천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희생하기도 싫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뜬구름 잡겠다고, 목표가 높다고 크게 한 번에 점프할 생각. 뭐 우리의 예를 들어보자면 테마주 들어가서 단시간에 2배 벌어보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높이를 설정해서 한 걸음씩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올지도 모르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명안히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더라도 계단으로 한 계단씩 날마다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해야 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한 층 한 층씩 올라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 계단을 통해 차근차근 간다면 큰 부자가 단기간에 될 수는 없지만 멍하니 여기 서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는 게 좀 더 현실성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도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담 같은 소리지만 이제 K씨에게는 그 부동산 아저씨가 3년 전에 투자했던 아파트는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면 갈수록 그 무리의 크기, 이 차이점이 더 깊어지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라도 이분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를 대입해보면 우리도 큰 목표를 보고 그냥 언제쯤 시간이 오겠지, 뭐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이 오면 그때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로 좋은 기업이다 하면은 사야 된다, 뭐 이렇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부자가 되려면 한 번에 그 부자가 갑자기 되는 이런 벼락부자 이런 환상을 깨고 내가 조금씩 돈을 벌면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내가 잘 아는 기업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게 되고 우리가 바라던 목표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는 헌신하고 부자의 목표를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이뤄가야 큰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아저씨가 써주신 좋은 글을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느끼는 부분이 맞는 게 저도 이제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큰 부자가 단기간에 되고 싶었는데 수억을 벌었지만 그걸 결국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근차근히 제가 잘 아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아이온큐라는 기업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제가 매월 월급을 받으면 돈을 좀 아껴서 주식을 조금 더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근차근 부자가 되는 방법을 택해서 지금 뒤돌아보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부도 늘어나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부자가 될 목표는 무엇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물론 하루하루 힘들겠죠. 차이가 많지 않아 보이겠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서는 했던 사람, 안 한 사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자되기 레슨 전달드렸고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